옛날 옛적에 백성공주와 정치못난이가 살고 있었어요. 백성공주야, 요즘에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하려고 하나 보더라. 미디어 혁신 특별위원회란 걸 만들었는데 김용민, 김남국, 인영배 등 요즘 눈에 띄는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더라고. 언론 개혁은 반드시 해야지. 2019년에 검찰 개혁 촛불을 들 때도 촛불 국민이 늘 하던 말이 검찰 다음은 언론이라는 이야기였다고. 적폐 언론의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잖아. 그런데 개혁 세력은 너무 언론 탓만 하는 거 아니야? 4.7 재보궐선거 참패한 것도 언론 탓이라고 하고, 백신 논란도 언론 탓이라고 하고, 자기는 잘못 없고 다 언론 탓만 하는 건 무책임하잖아.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언론 탓, 검찰 탓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그래, 언론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탓만 할 게 아니라 언론 개혁을 실현해 내야지.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 말은 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언론 개혁을 안 하니까 4.7 보궐선거에서 심판을 받은 거 아니겠어? 엥? 난 언론 개혁을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는 뜻으로 말한 건데. 아니지. 국민은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리서치뷰가 5월 3일에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 사람이 67%고 언론 개혁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사람은 22%밖에 안 되는걸? 그러네. 사람들이 언론 개혁을 바라는구나. 그래, 언론 개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는데 여기에 찬성한다는 사람이 무려 80%고 반대한다는 사람은 13%밖에 안 된다고. 언론 개혁을 바라는 여론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알겠니? 아니, 언론 개혁이란 건 결국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니겠어? 이건 개혁이 아니라 언론 탄압이라고. 정치문란이야.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게 아니야. 사기를 칠 자유? 이런 건 보장해 줄 수 없잖아.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 보장해야 하면 재판에 가서 사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증인 선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겠네. 아, 맞네. 표현의 자유가 다는 아니구나. 특히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 때로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 역할도 한다고. 그래서 공정성은 언론에 꼭 필요하다고. 표현의 자유도 공정성을 지키면서 누려야 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언론이 표현의 자유라면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날뛰면 어떻게 되겠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될 거 아니야. 뭐? 언론이 무슨 피해를 줬다고 그래? 몰라서 묻니? 언론이 여론을 왜곡하고 엄청난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있잖아. 지난 5.18 때는 어땠니? 국힘당은 5.18이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었는데 이 발단도 바로 채널A의 거짓 보도였다는 게 밝혀졌었지. 그래? 오보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말이야? 그래, 채널A가 보도해서 생긴 일이었는데 그게 거짓 보도였다는 게 밝혀진 거지. 그건 심각하긴 하네. 그리고 이번에 백신만 해도 봐봐. 언론이 매일같이 백신이 부족하다고 난리를 쳤잖아. 그래서 정부가 엄청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했지. 그런데 우리가 백신을 형편없이 적은 양밖에 확보하지 못한 건 아니야. 우리나라는 1억 명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만큼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엥? 백신이 부족하다던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인 거지. 게다가 언론은 어떻게 했니? 언제는 백신이 부족하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백신 접종이 시작되니까 이번에는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 위험하다고 난리 생난리를 피웠잖아. 아니, 그거야. 백신 맞고 잘못될까봐 걱정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물론 걱정될 수 있지. 그런데 언론이 정말 백신 부작용을 걱정해서 쓰는 거야? 조선일보 봐봐. 백신 부작용으로 사람이 사망했다거나 젊은 층엔 백신 부작용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다면서 백신 안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썼는데 5월 하반기부터는 갑자기 우리도 백신 맞읍시다. 1초라도 빨리 맞는 게 낫다. 백신 1차만 맞아도 감염 예방 90%, 사망 예방 100% 이런 식으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잖아? 헐, 뭐야. 정말 너무 오락가락하네. 그래, 언론이 백신의 안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진심으로 걱정돼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라면 최소한의 일관성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언론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사실 언론에 있어서 비판은 사명과도 같은 거야. 정부와 정치가 하는 일을 감시하는 게 언론의 일 아니겠어? 정치인을 비판하는 게 역할이라서 그랬다고 하기엔 문제가 좀 있지 않니? 뭐가 문제인데? 아니, 너무 잣대가 다르잖아. 잣대가 다르다고? 그래,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 봐봐.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서울 7억 아파트가 13억 됐다. 문정부서 폭등한 집값. 문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 80% 올랐다. 라며 비판적으로 보도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서 집값이 폭등할 땐 재건축 기대감, 서울 아파트값 다시 뛴다. 10년 암흑기 끝나간다. 서울 재건축, 오 별의 순간 올까? 이런 식으로 아주 굽찬을 한다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사람이고 오세훈 시장은 이제 갓 취임한 사람이잖아. 정부에 더 비판적인 건 당연하지 않아? 이 문제뿐만이 아니야. 이번엔 윤석열을 예로 들어볼까? 얼마 전엔 윤석열 장모가 재판을 받았는데 넌 혹시 알고 있니? 뭐? 전혀 몰랐는데? 윤석열은 평소엔 누구한테 과외를 받았다느니, 대학생 때 콩서리를 하다 아빠한테 회초리를 맞았다느니 하는 별 쓸데도 없는 기사는 대서특필되던데 이런 건 꼭 콩알만하게 실리더라. 유력 대선 주자인데 너무 의혹 보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재판 이야기는 뭐야? 윤석열 장모는 동업자들과 함께 요양병원을 설립했는데 이 요양병원을 이용해 국가로부터 요양급여 23억 원 정도를 받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지. 그래서 이번 화의 주제는 윤석열 전 총장의 비리가 아니라 언론개혁인데? 언론이 이 재판을 어떻게 보도했냐면 말이야.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윤석열 장모,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윤석열 장모, 공소사실 인정 못한다. 이렇게 보도하더라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알겠니? 윤석열 장모가 억울한가 본데? 그래, 그런 느낌을 받지? 왜 그러냐면 언론들이 윤석열 장모가 한 말을 위주로 보도했기 때문이야. 검찰이 윤석열 장모를 왜 기소했는지, 검찰이 내민 공소사실은 무엇인지, 증거는 무엇인지는 잘 보도되지 않았다고. 그러네. 검찰이 윤석열 장모를 기소한 근거도 있었을 텐데 그게 뭔지는 언뜻 봐선 잘 알 수가 없네. 그래. 그런데 같은 날 공교롭게도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도 재판이 있었어. 그런데 정경심 교수 재판 보도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 검찰, 정경심 고위직 친인척 비리 전형, 권한 오남용, 불로수입 6천, 엄청나네. 검찰이 LH 빗댄 조국 정경심 문자. 이런 식으로 보도했다고. 아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딱 보이네. 이번엔 검찰의 주장만 있네. 그래, 완전히 편파적이지. 이러니까 언론이 적폐라는 거야. 그래서 언론 개혁을 하자는 거고. 근데 있잖아 백성공주야. 난 민주당에서 개혁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좀 지쳐. 또 그런다 또. 이런 생각이 다 든다니까. 그건 그동안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번에 언론 개혁을 반드시 잘 해내는 게 무척 중요해. 언론 개혁마저 변죽만 울리다가 제대로 못하면 안 된다고. 반드시 언론 개혁 법안도 빠르게 통과시키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기준에 미달한 종편을 법대로 퇴출하는 등 언론 개혁을 철저히 실현해야 해. 알겠니? 촛불 개혁을 절실히 염원하는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란 말이야. 이제 언론 개혁을 실현할 때입니다. 미적지근하다가는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언론 개혁은 촛불의 힘으로 반드시 실현해 보자고요. 백성공주와 정치문란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